12차 시 파이썬 기초로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들어 봅시다. 학습 순서는 인공지능 신경망에 대한 수학적 구현과 인공지능 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신경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이전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서 입력값 x1과 x2의 가중치 w1과 w2를 각각 곱하고 편향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y에 저장합니다. 이때 w1과 w2는 가중치를 의미하고 각 신호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편향은 4개 변수로 뉴런을 얼마나 쉽게 활성화를 하는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가중치와 입력값의 곱 그리고 편향을 더한 값을 변수 y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활성화 함수를 활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활성화라는 그 말 자체가 말해주듯이 입력 신호의 총합으로 활성화를 일으킬지 말지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을 보면 가중치 W1가 입력값 X1, 가중치 W2와 입력값 X2를 곱하고 그리고 편향을 더해서 이를 변수 A에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는 활성화 함수 H에 넣어서 결과값 Y에 저장을 합니다. 이 아래 식은 위 두 식을 풀어서 써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본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렐로 함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분모에 있는 exp-x입니다. 이는 자연상수를 의미하고 대략 2.718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는 2의 지수 마이너스 x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풀었으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 x에 1을 넣으면 대략 0.731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2를 넣으면 0.88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신경망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다면 이 렐로 함수는 최근에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렐로 함수는 입력값이 0을 넘으면 입력 그대로를 출력해주고 0 이하면 0을 출력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수학식에서 나타낸 것처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함수를 이 함수에 넣을 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numPy에 np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1씩 간격을 가지는 범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0.1의 간격을 가지는 범위를 만들어 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x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넣어서 변수 y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x값에 대응하는 y를 그래프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입력값이 작으면 0에 가깝고 입력값이 크면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력값이 작으면 0에 가깝고 입력값이 크면 1에 가깝죠. 이번에는 렐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렐로 함수는 실제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것은
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약간의 코딩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는 그냥 단지 x가 0보다 크면 그 값 그대로 출력하고 x가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1을 가지는 범위를 x에다 넣어주고요. y는 렐로 함수에다가 그 결과값을 저장합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구현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numPy로 행렬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수학에 행렬 개념이 나오는 것이 황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numPy를 활용하면 행렬 안에 원소의 곱을 수행하면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의 곱은 왼쪽 행렬의 행과 오른쪽 행렬의 열의 곱셈인데요. 그래서 그 값들을 곱하고 더해서 계산합니다. 먼저 행렬 A의 1행과 행렬 B의 1열을 곱하면 그 결과는 결과 행렬 1행 1열의 값이 됩니다. 다시 행렬 1행의 1과 2를 행렬 B의 2열의 값과 곱하면 이것은 결과 행렬의 1행 2열의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렬 A의 2행과 행렬 B의 1행을 곱하면 이 값은 결과 행렬 2행 1열의 곱의 원소가 된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러한 행렬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numPy의 np-라고 하는 이 함수를 활용하면 이 A와 B 행렬의 곱을 빠르게 계산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렬의 곱셈의 규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B를 곱할 때 이에 대응하는 그림과 같이 원소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행렬 A의 행수 그리고 행렬 B의 열수 이 두 개가 행렬 C의 모양을 결정짓습니다. 자, 그러면 numPy로 한번 행렬의 곱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는 지금 3행 2열의 구조, 행렬 B는 2행 4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행렬 A의 1행과 행렬 B의 1열을 곱하면 행렬 C의 첫 번째 원소 이 부분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행렬 1행과 그 다음에 B행렬의 2열을 곱하면 이 두 가지 원소는 이렇게 곱하면 이번에 행렬 1행의 C행렬의 1행 2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행렬 1행과 3열을 곱하면 이것은 행렬 C의 1행 3열에 들어갑니다. 이걸 또 반복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다시 행렬 1행과 행렬 B의 4열을 곱하면 두 개를 곱하면 결과 행렬에는 1행 4열의 그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결과 행렬 C는 3행 4열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코드에서 이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B의 모양을 확인하고 두 행렬의 곱셈을 위해서 numPy의 np-을 사용할 거고요. 그 결과를 C에 저장을 할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의 모양을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C의 행렬 모양까지 확인을 하면 삼행사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신경망을 행렬의 곱셈을 활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값이자 행렬 x는 지금 이렇게 세로로 서 있지만 실제로 1행 2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w는 2행 3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결과가 y에 넣는데 y의 모양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일단 일치하기 때문에 곱셈을 할 수가 있고 y 행렬은 1행 3열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파이썬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아까 np array라고 해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감싸죠. 그리고 두 개를 np 닷으로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 1행 3열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